자, 3번, 4번 중에 3번 먼저 보면 3번은 임차권, 장기 임차권이라는 것을 매입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뭐 이런 걸 나온 건데 이거는 설명보다는 한번 차근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대상 토지의 장기 임차권의 매입 금액을 기준으로 한 대상 토지에 이제 예전에 매입했던 금액을 기준으로 한 시상가액을 산정해라. 일단 또 읽어보고 그런 다음에 거래 사례 중에 하나를 선정해서 그걸 기준으로 시장가액을 선정해라. 이런 게 있다. 그 다음에 평가액을 결정해라. 이게 시장가액 조정인 거죠, 일종의. 그 다음에 복수평가의 장단점. 이것도 약술인 거고. 그러니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토지가 있는데 여기 임차권이 있는 거죠, 임차권. 얘를 이제 평가하고 싶어.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은 뭐예요? 그 과거 계약 기준. 두 번째 방법은 뭐예요? 최근 사례 기준. 그래서 3번, 물음 3번이 뭐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결정해라. 그런 다음에 뜬금없이 복수평가. 뭐 이렇게 나온 거예요, 별로적으로. 근데 요거는 이제 별도라고 쳐도 이렇게 했을 때 결정하는 거.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뭐 시장 가치고 기준 시점 나왔고 대상은 일반 공업 지역의 공업용. 그런 다음에 일반 공장지대다. 용, 이, 주의 환경 이렇게 나왔다. 그럼 얘는 11년도에 계약을 했대요. 지금은 22년도 7월 16일이죠. 그랬을 때 이게 한 11년도 정도 지났네요. 11년 정도 했어요. 50년 중에 11년이 간 거지. 근데 그때 12만 원이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만료되면은 나머지 건물 같은 것들은 무상으로 반납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은 이걸 기준으로 이 12만 원을 기준으로 지금 가격을 추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때 가격을 이렇게 뭐 해야 돼요? 시점 수정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 이걸 다 해야 된다는 얘기지. 노가다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임차권이라는 건 토지 가치에 연동될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은 토지가 10만 원짜리인 것보다 100만 원짜리가 임차권도 더 한 10배쯤 비쌀 거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이 토지의 지가 변동률을 여기다 곱해주는 거죠. 이게 일종의 시점 수정인 거지. 그렇게 해서 12 곱하기 시점 해서 이렇게 가고 대신에 50년 중에 11년을 지났으니까 39년치에 대한 이런 장가율을 곱해주는 게 이 방법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연장 추정하라고 나왔고 그 다음에 상각은 정액법에 따르고 월 단위로 만월 상각한다. 만년 감가하듯이 만월 상각하니까 아까 보면은 1월 1일 11년 1월 1일에서 22년 7월 16일까지니까 7월은 다 안 지나갔죠. 그럼 이제 6월까지가 되는 거지. 6월까지라고 했을 때 21년 12월까지는 이게 11년이잖아. 10년이잖아. 11년인가? 11년이지. 11년에다가 6개월. 그러면 12 곱하기 11 더하기 6 해서 138. 총 600개월이잖아요. 50 곱하기 12. 이렇게 해서 감가상각을 해준다. 근데 요거는 이제 경과된 거니까 남은 거는 뭐 1 마이너스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다음에 거래 사례로 보면 우리가 일반 공업 지역이었죠. 그러니까 중공업 지역 탈락. 그 다음에 이용 상황 공업용이었으니까 상업용 탈락. 그 다음에 공장지대인데 여기에는 그런 뭐 얘기가 없죠.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감각적으로 알 수 있어야 돼요. 뭐냐면은 이게 본건이라 물음 1이 11년도에 계약했던 사례를 가지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거래 사례를 11년도 걸 쓰면은 뭔 차이가 있어요?
그렇게 할 거면은 이걸로 쓸 바에는 그냥 이걸 쓰고 말지. 이게 너무 오래됐으니까 최근 걸 갖고 본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를 선택했어야지. 이걸 가지고 이제 비준하면 된다. 근데 이제 뭐 개별 요인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중로 각지고 가장형 평지인데 얘는 중로 한 면이고 정방형 평지다. 요거를 이제 비준하는 거고. 그랬을 때 요게 고 아니나 다를까 요게 일치 조건, 가로 조건이 나오죠. 그렇게 해서 비준하면 되고, 그 다음에 시점 수정치는 백분율로서 넷째 자리, 그러니까 항상 하듯이 다섯째 자리까지 하면 되고, 산정은 1,000원 미만에서 반올림해서 1,000원 단위까지, 그러니까 100원짜리에서 이제 반올림 하는 소리고, 개별 요인은 셋째 자리까지, 그리고 나머지는 고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네요. 답을 한번 봐볼게요. 뭐 언제 귀 제시일이 있으면 가격 조사 가능한 경우에 할 수 있다. 감축 구조 2항이죠. 이거 한번 써봤어요. 그래서 1번에 매입 금액 기준으로 할 때 매입 금액이 12만 원이었는데 시점 수정치를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나오더라. 저는 요런데 이제 항상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이걸 다 쓰면 시간이 너무 걸리잖아요. 그리고 내가 틀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는 이렇게 처음 하고 끝만 하고 어느 정도만 하고 이렇게 구하면은, 잔존가치율은 아까 얘기했듯이 요게 이제 경과한 거니까 1-138분의 600, 그 138은 12개월을 11년간 거친 다음에 6개월이 지났다. 그렇게 하면 이제 0.77이 나니까 요게 잔가율. 그렇게 하면 12만 원에 시점 수정하고 그다음에 잔가율 곱하면 현재 가치는 15만 9천. 2000제곱미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오더라. 그 다음에 거래 사례 비교법은 아까 선정한 사례에서 시점 수정해주고, 그 다음에 얘는 잔가 한 달도 안 지났거든요. 보시면 그 기준 시점이 지금 22년 7월 16일인데 한 달도 안 지났으니까 얘는 잔가율이 1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거 잔가율이 1분의 0.77이 되는 거지 사실은. 그러니까는 요걸 곱해주고 가로 획지해서 셋째 자리까지 구하고, 그러면 시상가액을 사정부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 했을 때 12만 원, 2,000원 하면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이제 3번이 시상가액 조정이니까 이렇게 있을 때,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도대체 어떤 게 맞냐? 이게 지금 보상은 아니긴 한데요. 가끔 우리 뭐 예를 들면은 사실상 사도 같은 거 평가할 때 요인치 0.33 많이 주거든요. 그건 뭐 보상이 있는 규정인데 준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을 갖고 왔는데, 여기에서 보면 토지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 여기서는 임차권이잖아요. 이런 권리들에 대해서는 거래사의 비교법을 평가하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양도성이 없는 경우나, 그러면 이제 권리가 있는 토지, 없는 토지의 그 격차를 가지고 권리 유무에 따른 가격 격차를 가지고 하거나 권리 설정 계약, 이거죠. 그걸 기준으로 평가한다. 그러니까 이게 원칙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매입 금액을 기준한 가액은 그 대상 토지의 특성은 완벽히 일치하겠죠. 과거 토지 자기니까, 자기 자신이니까. 하지만 11년 이상 흐른 동안에 그걸 그 시점 수정이라는 통계만을 가지고 이 토지의 그 가격 변동을 정확히 추정해낼 수 있겠냐는 거지. 그게 이제 불가능하니까 조금 어렵고, 거래사의 비교법은 뭐 사실 완벽히 요인치 비교가 된다고 보긴 어렵지만, 사실 우리는 그게 된다는 가정하에 거래사의 비교법을 쓰는 거니까 이렇게 잘 반영돼서 이걸 하는 게 더욱더 적절하다. 그래서 나는 거래사례 비교법의 그 기준으로 간다. 이렇게 해서 답을 쓴 거죠. 사실은 뭐 그런 강사님도 봤어요. 이게 두 개가 있는데 약간 가중평균이 하는데 뭐 몇 대 몇 뭐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얘에 좀 더 근접한 가격으로 결정했다. 이렇게 하는 분도 봤는데, 이론적으로는 이거 시험이니까 뭐 이론적으로 본다고 봐도 되지 않냐라고 하면 할 말은 없는데요. 현실에서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니 4억 4,400만 원 나와놓고 왜 네 마음대로 4억이냐, 무슨 기준으로
벌써 얘기해버렸네. 그렇게 하면은 마땅히 그 대답할 말이 옹색하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규정이 이런 게 있어서 이렇게 했다, 이게 더 설득력이 오히려 있는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걸 썼다. 네, 복수평가의 장단점은 그냥 간단히 썼어요. 복수평가란 뭐고 4점밖에 안 되기도 하고, 둘 이상이 하는 건데, 이제 보상평가는 2명 혹은 3명이 하죠. 공시지가는 뭐 이제 그 2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시가평가도 얼마 이상이면은 복수하고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장점은 뭐 공정성, 신뢰성, 객관성이 있는 거고, 단점은 시간하고 비용이 과다하다. 뭐 이런 게 단점이다. 자, 이제 4번 한번 볼게요. 4번은 권리금이 나왔어요. 권리금. 그 실무 기준에 보면, 실무 기준이 자주 개정되는 건 아닌데 그 총론편이 있고 보상편이 있거든요. 근데 추록이 나왔어요. 추록이. 얘가 바로 권리금이거든요. 그러니까 권리금이 어느 정도 이렇게 추록까지 해설서가 나올 정도면은 어느 정도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또 이론으로 지금 시험 문제가 내일 나온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좀 어느 정도 중요성이 있는, 한번 볼게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권리금은 시설 권리금, 영업 권리금, 바닥 권리금으로 구분하여 제시할 것. 권리금은요, 이제 좀 이따 답안지 보면은 의의를 보면서도 할 수 있겠지만 유, 무형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유형이 이제 시설 권리금이고, 무형에는 영업 권리금과 바닥 권리금으로 나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뭐 허가 권리금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요 세 개가 기본이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원가법이 원칙. 그 전에 일단 이렇게 개별 평가가 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 원가법, 얘는 이제 수익환원법. 그 다음에 뭐 거래사료로 할 수 있고, 이것도 거래사료로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그게 있죠. 일괄. 이걸 통으로 하는 게 있고, 그 중에 우리는 지금 이게 나온 거고, 그걸 또 이렇게 하나, 둘, 셋으로 쪼개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네, 기준 시점 줬고, 뭐 시작맛이 줬고, 이렇게 면적 얼마고 했을 때, 이 원가법은 개설 당시에 그 비용을 가지고 추정을 하되, 뭐 원가적으로 이제 뭐 직선법 같은 거 써가지고, 그 다음에 얘는 또 이제 시점 수정이 한번 들어갔죠. 그래서 여기서 인테리어 비용을 시점 수정 해준 다음에 그 장가율을 곱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고, 건축공사비는 셋째 자리까지 쓰라고 돼 있네요. 이런 거 잘 지켜줘야 되는 거죠. 뭐 이렇게 110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 그렇게 단가하면은 1,000원 미만 반에서 반월림해서 1,000원까지, 100원짜리에서 반월림 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10년 주어졌고, 10년으로 하고 연단위 만년 감가를 적용한다. 그 다음에 이제 영업권리금. 영업권리금은 실무 기준을 잘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무형 재산에 귀속되는 영업이익. 근데 이 영업이익은 뭐가 빠져야 되느냐? 자가노력비, 자가인건비하고 감가상각비. 근데 여기서 그래서 딱 2개 주어지는, 자가인건비 기준으로 얼마, 감가상각비는 그냥 고려하지 마라, 이렇게 주어진 거죠. 이 영업이익 중에 무형재산에 귀속되는 영업이익은 50%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영업이익이 여기서 보면은 400만 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영업이익은 일부는 시설에서 온 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고려할 때 50%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이 50%는 어떻게 구하는지도 한 3가지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 나올 때 한 번씩 이론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50%니까 여기서 한 200제곱, 200만 원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추정 기간은 보통 5년 줘요. 그러니까 다들 뭐 너무 일괄되게 5년으로 한다는 게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했는데 그래도 관행적으로 5년 하더라. 그럼 요거 이제 200 곱하기 0.889 플러스 200 곱하기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걸 묶으면 쭉 해서 808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하고 바닥 권리금 자료는 없는 것으로 조사된다고 나왔네. 그러니까 우리가 목차 이렇게 짤 수 있겠죠. 뭐 개요 있고 평가 개요 있고 2번에 시설, 3번에 영업, 4번에 바닥, 5번에 개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권리금에 관한 소송 목적의 감정평가의 건으로 기준 시점은 귀제시일인 언제고 가격조사 가능하다. 감칙구조 이항. 그다음에 의 정도는 제가 영업권 때도 썼지만 권리금도 의 정도는 쓸 수 있어야 되죠. 임대차의 목적물이 상가 건물에서 영업을 하려는 자가 이걸 잘 쪼개보면은 그 영업권의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영업시설 비품이 뭐예요? 시설 권리금이죠. 그 다음에 거래처 영업상의 노하우, 이게 영업권리금이죠. 상가 건물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이게 바닥권리금이죠. 그 실무 기준에서는 지역권리금이라고 표현되는데 이게 원래 명칭이고 바닥권리금이 통칭, 우리가 흔히 하는 통칭인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이게 무형, 이게 유형, 이게 무형이고 얘는 원가법, 얘는 수익환원법으로 평가하는 게 원칙인 거예요. 개별평가로 이렇게 한다. 그래서 뭐 양도 이용의 대가로서 보증금과 차임 위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 실무 기준에 따라서 사실 유형, 무형으로 나눠서 하는 거죠. 시설권리금은 원가법 적용하는데 시점 수정 해주는데 아까 셋째 자리까지 하라고 했잖아요. 그 셋째 자리까지 하고 5년 지난 거 계산해서 이렇게 무형자산 귀속 연간 영업이익은 2,300만 원인데 자가노력비가 1,900만 원쯤 되니까 요거 뺐을 때 400만 원인데 거기에 귀속이 50% 들었으니까 200만 원. 그 200만 원을 현가 개수를 각각 1, 2, 3, 4, 5를 해주면 얼마? 바닥 권리금은 없다. 그랬을 때 2번, 3번, 4번을 더하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풀린다. 요거는 딱 10점에 적당했다고 보여지고요. 더 어렵게 내면 더 어렵게 낼 수 있지만 뭐 그렇게까지 보면 시중에 또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 권리금 문제가. 이거는 지금 만약에 내년에 또 나온다. 뭐 이상할 거 없을 정도니까 이런 것들은 이론을 위해서도 실무를 위해서도 잘 챙겨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이제 빠른 시간 안에 32회를 준비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